주역단상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 보이듯이 변과 화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주역에 쓸 때 역이라고 했을 때는 이 역은 이 날일자와 다룰자가 합해진 글자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날일자는 보통 낮이 되고요. 다룰자는 보통 밤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해와 달이니까. 그러면 이 낮과 밤이 끊임없이 갈마드는 것. 하루에 보면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고, 그리고 해가 지면 다시 저녁에 달이 뜨고, 새벽이 되면 달이 지고 다시 해가 뜨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하죠. 계속 쉽게 말해서 순환한다고 해도 좋고, 쉽게 말해서 이게 갈마든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 이게 순환하는 형태로 뜨고 지고 차고 기울고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런 논리를 역이라 그래요. 역의 논리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뀌어가는 이 차원을 다른 말로 줄여서 변화라고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변화 이렇게 영어로 하면 transformation, trans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change 이렇게 하잖아. 영어로 얘기하면 change라고 쓴단 말이죠. 그러나 이 change라고 했을 때 두 글자로 쓰지만 실제로는 변과 화가 속성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변과 화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면은 주역에 나오는 첫 번째 꾀인 근꾀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 걸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도 변화, 각정 성명, 보합 대화, 내 이정이다. 이렇게 이제 근도에서는 원문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말하는 근도 변화는 뭐냐? 근도로 변화는 직역을 하면 근의 도가 변하고 화해서 이 말입니다. 근의 도가 변하고 화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 각정이니까 제각기 성명을 바르게 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의 도가 또 뭔지는 나오고 변과 화가 무엇인지 나오고 제각기 뭐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모든 존재적이죠. 각각의 존재가 성과 명, 그래 성명이 아니라 성과 명을 바르게 하니까 그리고 보합 대화라고 했을 때 이 대화는 태화라고 하는 태화를 보합하여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어렵단 말이다. 한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 풀이를 이제 나중에 쭉 할 텐데 먼저 직역하는 걸 봅시다. 대화를 보합하여 내니까 이에 마땅히 말이죠. 이에 쉽게 말해서 마땅하고 요거는 이제 리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익이라고 그래요. 이롭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이게 번역이 잘 안 돼요. 이건 나중에 나오지만 마땅하고 정자는 바르고 곧게 하다 이렇게 됩니다. 바르고 곧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근도가 변하고 화해서 모든 존재가 제각기 성과 명을 바르게 하니 태화를 보합하여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냐? 요거는 마땅하게 되고, 사물 자체가 그 자체의 존재 이유로 가게 되면 마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곧고 바르게 되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저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은 가만히 보면, 보통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근이 있고, 요 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곤이 있단 말이에요. 근곤. 우리 태극기에도 보면, 근곤 감리할 때 근괴, 곤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의 도는 하늘의 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곤의 도는 땅의 도, 천도, 지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 위에 있는 하늘의 도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땅의 도가 있으면 그 가운데 사는 뭐도 있나요? 인도도 있죠. 사람의 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인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하늘로 상징되는 그 근도가 변하고 화하니까 무엇이 되느냐? 각정 성명, 각이라는 건 제각각의 모든 존재,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의 성과 쉽게 말해서 명, 성과 명이
바르게 되더라 이거예요. 바르게, 올바르게 탁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보합, 태화. 태화니까 여기서 말하면 태화는 말 그대로 크게 화합된다 이 말이거든요. 크게 화합되어서 또 어우러져서 합해져서 함께 더불어 이렇게 되죠. 더불어지니까 뭐냐? 이제 요게 이제 어떤 사물의 공동체가 있다든가 어떤 소사이티 사회가 있다든가 함께 더불어서 엉켜서 설켜서 얽히고 설키다고 하잖아요.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어떤 것들이 마땅하게 돼. 리라는 이익을 주더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마땅하면 이롭게 되는 겁니다. 그 이익을 주고 그 다음에 곱고 바르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이제 근거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변과 화를 다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변자 화지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변이라는 것. 그러니까 변은 우리가 바뀔 변자잖아요. 변이라는 것, 바뀐다는 것은 뭐냐? 화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변과 화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변은 화지점이니까 차츰 점차적으로 화니까 뭡니까? 되어가는 겁니다. 점차로 되어가다. 그러나 어떤 것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분필이 있으면 이 분필이 처음에는 가루였다가 어떤 돌가루가 됐던 분필을 만드는 재료에 그 가루였다가 이것이 물에 담궜던 아니면 그 가루를 뭉치는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루였다가 이것이 이런 가루였다가 점점 어떤 과정을 거쳐가고 이러한 분필 막대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변이라고 해요. 그게 바뀐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처음에 이런 가루로 있다가 이것이 조금씩 뭉쳐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 모든 사물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라는 것은 뭐 변화했을 때 요 화라는 것은 변지성이라. 변지성이니까 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앞에서 변을 얘기했잖아요. 점차 뭐가 되어가는 거. 점차 뭐가 되어가는 것이 변지성이라. 성이니까 이루어져서 점차 되어가는 변이 이루어져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변은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일종의 과정이죠. 되어가는 거니까. 되어가다니까. 근데 화는 뭐냐면 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화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결과예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변과 화를 합쳐가지고 어떤 것이 최초에 뭔가 있었을 때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그 바뀌어가서 뭡니까? 하나의 단위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변화를 전체적으로 말하는 어떤 상징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한다. 야, 너 많이 변했네?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도 뭡니까? 점차로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리저리 해서 화해서 하면은 무엇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늘 짝말로서 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변은 계속 점차로 무언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것은 일종의 물리적 변화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무가 있을 때에 그 나무가 있을 때 그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했습니다. 조각을 하면 나무의 속성은 어떻게 보면 바뀌지 않고 모양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 모양은 얼마든지 또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갈 수 있죠. 속성은 그대로지만 그런 것들을 변이라고 그래요. 물리적인 변화. 그 다음에 화는 뭐냐면 화는 쉽게 말하면 또 이런 겁니다. 똑같은 나무가 있지만 나무를 조각을 해서 어떤 조각품으로 만들었다가 그 조각품을 또 다시 다른 조각품으로 깎아서 또 만들었다가 또 붙였다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궁극적으로 가서 불을 떼어가지고 나무를 태웠다. 그럼 재로 바뀝니다. 그러면 원래 나무가 갖고 있던 속성과 재로 타서 한 줌의 재로 남은 그 나무의 속성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돼서 무언가 하나의 다른 단위치로 바뀌었을 때를 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병과 화는 그런 물리적 변화냐, 화학적 변화냐, 어떤 그런 차이를 약간 보여줄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과 화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역의 논리는 보면 저 변화의 논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변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과 인간 사회에 벌어지는 다양한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물, 소수, 위성. 물, 소수, 위성. 그러니까 모든 존재 사물이 쉽게 말하면은 받는 거. 그러니까 모든 존재 사물이 존재가 받는 것을 성이라 그래요. 그럼 무슨 소리냐? 모든 존재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언어로 표현을 하면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천성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태어나는 순간에 이 성은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이미 갖고 있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명은 뭐냐? 성은 그러니까 누구나 이미 타고나는 거예요. 왜? 누구로부터 이미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거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의 사회적 DNA, 문화적 DNA 물려받았다. 그게 내 성이 될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한반도의 기운을 내가 태어나면서 받았다. 그것도 뭡니까? 나의 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명은 뭐냐? 천소부위명이라. 그러면 천소부위명은 뭐냐면 이제 하늘이, 그러니까 명은 우주자연 하늘이 준 것을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은 내가 어떻게 했냐 받은 거고, 명은 요걸 쓸게요. 요 명은 내가 하늘이 나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하늘이 이렇게 있고, 하늘, 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물건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성은 뭐냐면 성은 이 물건이 받은 무엇이에요? 성은 물은 요거 인간이라고 해도 되고요. 인간이라고 해도 되고 어떤 사물이라고 해도 다 좋아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니까. 그러면 이 물건이 무엇인가를 받아가지고 된 게 요게 성이에요. 성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이 나에게 쉽게 말해서 부여한 거니까 준 무엇이에요? 무엇? 그것이 뭐냐? 요 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쉽게 보면 성과 명이 이렇게 있으면 성은 물건이 받은 거예요. 명은 하늘이 준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성과 명은 한 사람에게 만약에 한 존재에게 이게 있다고 하면 받는 주체와 주는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목숨은 누가 준 겁니까? 나의 목숨은 하늘이 준 거죠. 나의 성은 내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성품은 어떻게 됩니까? 잘 파악해서 그 성품대로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늘로부터 외부로부터 부여받은 명은 어떻게 된다? 저쪽에서 준 거는 내 멋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대로 산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대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살아갈 때. 명은 이미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멋대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그런 요소가 강해요. 근데 본성은 뭐냐?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본성을 어떻게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요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주체의 문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이냐 명이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때로는 이런 거죠. 성과 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살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살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의식만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뭡니까? 저 사람, 원래 저 사람 거였는데 이쪽에 하늘 것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 멋대로 막 할 수 있다? 아니죠. 이쪽 사람이 갖고 있는 하늘이 되었던 외부가 갖고 있는 그 주체가 나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요구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부분들에 그래 내가 멋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 살아가는 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중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명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주체인 동시에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다른 것들을 뭡니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중간지대에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겸손하게 뭡니까? 수용도 할 수 있어요. 이 속에 들어가는 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혹은 겸허. 이런 자세. 이런 삶의 자세를 저런 철학적 논리에서도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성이 무엇이냐? 명령이 무엇이냐? 운명이 무엇이냐? 숙명이 무엇이냐? 성품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때 보면은 성이라든가 명이라든가 이런 글자들이 들어가요. 그때 야, 이게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진짜 성질이 혹은 품성이 혹은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운명이 혹은 나에게 아주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숙명적인 사태가 할 때 성과 명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겠나 했을 때에 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물소수위성, 물건이 받은 것이 무엇이 되느냐 성이 되더라. 천소부위명, 하늘이 부여한 바,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 명이 되더라.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죠. 다음번에 이제 대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화는 그러면 어떤 말이냐 앞부분에서 이제 나온 것들을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설명을 쭉 하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돋구어 주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대화, 음양, 회합, 충화지기하라.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면 크게 큰 화합이잖아요. 큰 대자에다가 화합할 화자니까 큰 화합인데 이거는 뭐냐면 음과 양이라는 것은 수학적 기호로 쓰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인간으로 쓰면 남성과 여성, 때로는 어른과 아이, 뭐 다양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됐냐? 회합이라고. 모여가지고 뭡니까? 모여가지고 합쳐지는 겁니다. 모여가 합쳐지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이제 충화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충화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가득 찬 그런 기운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대화라는 두 글자를 썼을 때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걸 조금 더 합치면은 우리가 이런 말도 있죠. 대화합. 이걸 조금 더 글자를 더 붙여가지고 이거 쓰면 대화합 이렇게 될 게 아니에요. 그죠? 대화합 하면 이제 대화합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한자로. 그랬을 때 이게 뭐냐. 이거는 음양이니까 서로 다른 양상,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남녀, 노소, 그 다음에 어른과 아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합해졌단 말이에요. 모여서 합해졌을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게 있을 때에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
이런 모습과 또는 이런 모습이 계속 이렇게 여러 개가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갖고 합해졌을 때는 이 속에 뭡니까? 충화, 어떠한 더불어서 함께하는 어떤 에너지, 힘들이 꽉 차겠죠.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내가 갖고 있는 뭡니까? 장점, 이런 것들을 쭉 모으면 어떻습니까? 기가 충만하죠. 꽉 차죽이죠. 그러한 기운을 대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대화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쉽게 요새 말로 하면 분위기가 쫙 이렇게 엎드려서 무언가가 활력이 넘쳐나는 그런 형태를 고민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쭈글쭈글 하다든가, 그죠? 어떤 것들이 힘이 없이, 생동감이 없이 아주 비틀비틀 거린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형태를 연상하면 좋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화로 이제 해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각정 성명했을 때, 각정은 뭐냐? 각정이라는 건 제각기 올바르게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제각기 올바르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제각기 올바르다는 것은 덕어 유생지초, 덕어 유생지초. 이건 뭐냐면 제각기 올바르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아주 큰 존재로부터 아주 작은 존재로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랬을 때 각정이라는 것은 제각기 발음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럼 제각기 발음은 뭐냐? 이거는 덕, 이거 보면 덕어 유생지초, 얻은 거래요. 얻은 거, 얻다. 이거는 얻다고. 그 다음에 유생지초, 그러니까 태어나는 처음에 그것이 처음 만들어질 때 가지고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각기 다른 각각의 존재가 자기 나름대로 얻은 것을 각정이라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뭘로 보느냐? 바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저기 있는 소나무는 소나무 나름대로, 저기 있는 물고기, 저기 있는 네 발 달린 어떤 짐승들, 이것들은 모든 존재들은 제 각각의 뭘 갖고 있나요? 발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저쪽에 있는 다른 존재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것과 다를 뿐이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이렇게 봐야 돼요. 발음과, 그죠? 올발음의 그것은 걸음이죠. 옳음의 다른 말은 틀림이죠. 그죠? 자, 그랬을 때에 어떤 것이 발음을 갖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발음, 올바르다는 것은, 이거는 같다는 말하고, 다름이라는 말하고, 다르다라는 말하고를 대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러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것과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틀려, 이런단 말이야. 그 말을 잘못 쓴 거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A라는 것이고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B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옳고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A라는 형태로서 뭡니까? 발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A가 바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B라는 형태로서 이것도 뭡니까? 발음이에요. 그러나 이 둘 사이에 비교를 해보니까 뭡니까? 이것은 그러다 틀렸다가 아니고 이것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말을 일상 용어에서 틀렸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틀린 것은 뭐냐? 올바르지 않을 때에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올바르고 당신이 얘기하는 것도 바를 때는 뭐냐면 내 것과 당신 것은 다른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각정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존재는
모든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존재는 제각기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가장 좋은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장 좋은 말이 여기서 말하는 각각 모든 존재가 제각기 바르다고 해서 여기서 나온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게 존중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것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덕어 유생지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각자 얻은 거기 때문에 각자 얻은 것에 대해 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걸 기준으로 해서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너는 필요 없어 그런 얘기는 대단히 이 세상 전체를 거시적으로 혹은 유기체적으로 바라볼 때 위험한 발상입니다. 나와 다른 차원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뭡니까? 존중할 줄 알 때의 각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역의 역의 세계를 살펴볼 때는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 갖고 양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강유 그러니까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있을 때 강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부드러운 것은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강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강한 것을 도와주거나 강한 것을 더 좋게 만들어주거나 서로 만났을 때 그렇게 해주는 뭡니까? 서로 다른 차이라는 것들의 존재 이유일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만이 역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정 덕어 유생지초고요. 그 다음에 각정 보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보합은 뭐냐? 보합은 전어 이생지후. 전어 이생지후. 이거는 뭐냐면 각정 보합입니다. 제각기 발음을 타고났는데 전어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미 나타난 후에 온전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각정 덕어는 요거는 덕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덕이고 요거는 전이죠. 그죠? 했을 때 요거는 처음 요거는 뭡니까? 요 후니까 마주.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는 것은 나름대로 조그만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점점 어떻게 이미 태어난 후에는 점점 더 온전하게 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정체성. 우리말로 하면 자기 나름의 그 무엇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특성이죠. 그죠? 모든 것은 각각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 나름의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야. 성질을 갖고 있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태어났을 때 가진 것이 요 정도인데 이것이 온전하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이 갖고 난 것은 요렇게 생겼는데 나중에 요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분명히 다른 차이를 갖고 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렸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의가 있고 이것도 그 나름대로의 존재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정 보합 앞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했을 때는 제각기 바르게 되어서 뭘 하느냐 보합이라는 것은 각각 나중에 뭉쳐지고 합해져 가지고 온전하게 되어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물은 어떻습니까? 사물은 이 역의 특성은 근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변한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고 또 화라는 것은 될 화자잖아요. 되어간다는 것은 뭐냐? 그 변화가 완성되는 거다. 그리고 성품이라는 것은 뭐냐? 물건이 받은 거고 사물 어떤 존재가 받은 거고 명리라는 것은 뭐냐?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하늘이 나에게 준 거야. 부여해 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명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명을 따라서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멋대로 이 우주 자연의 법칙을 어긴다든가 혹은 정해진 어떤 나에게 부여된 임무 자체를 거부한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 말하는 성과 명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니까 흔히 말해 대화, 음양 서로 다른 것이 모여가지고 합해져서 꽉 찬
에너지, 기운을 생성해내야 돼. 사람이 왜 모여 살죠? 에너지와 힘을 보다 더 한층 더 뭡니까? 굳건하고 활성화된, 쉽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힘을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여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 그냥 뿔뿔이 흩어져 살면 되죠.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은 어울리고 어떤 것은 배치하기도 하고, 그것은 뭐냐면 힘을 보다 더 응축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각정은 제각기 올바르다는 것은 태어날 때 얻은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보합은 뭐냐면 그 태어나서 얻은 거 그걸 가지고 이미 태어났다면 그 후에 뭡니까?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이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주역 근구에서 보면 변과 화라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변화, 체인지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설을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변화의 성경이다 이렇게 하죠. The Book of Change, 변화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바로 이런 어떤 그 문자적인 의미를 보다 더 자세히 잘 펼쳐가는데 다양한 양상으로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